안녕하세요. ST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객혈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객혈은 영어로는 헤마프티시스라고 하고, 이게 이제 호흡기에서 나온 피가 기침과 함께 입으로 배출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피가 나온 거죠. 근데 나오는 곳이 호흡기죠. 호흡기라고 하면은, 후두, 기관, 기관지, 폐.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혈이에요. 토혈은 이제 헤메토미시스. 네, 헤메토미시스인데 스펠링으로는 이게 토혈이죠. 이 토혈이랑 객혈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토혈은 이제 위식도에서 출혈이 생겨서 구토도 동반하고 검붉거나 되게 커피 색깔의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호흡기가 아니라 위식도에서 나온 피죠. 출혈이 생긴 거. 네. 그리고 이제 수도 히마프티시스는 이제 여기에 객혈에다가 이제 수도가 붙었잖아요. 수도가 거짓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코피나 구강 출혈이 기도로 흘러나온 것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와 객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피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 일단 폐에는 혈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동맥계 이제 브라키아 알터리가 있고 그리고 폐 동맥계 이제 푸모너리 알터리가 있어요. 네. 브라키아 알터리랑 푸모너리 알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신 혈압으로 공급하고 기관지 동맥계는 대부분이 이제 되게 유의한 객혈, 한 90% 정도가 그 객혈에 출처가 되는 그런 혈관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점막, 병적인 신생혈관이 되게 잘 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폐동맥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압계예요. 그래서 폐경색이나 종양 침범 때 이 출혈의 어떤 소스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는 또 이제 미만성 페포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DAH라고 해서 Diffuse Alveolar Hemorrhage라고 하는데 그 미만성 페포 출혈은 Diffuse Alveolar Hemorrhage인데 이거는 뭐냐면 모세혈관과 페포 장벽의 염증이랑 면역 손상 때문에 페포 속에 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객혈의 주된 출혈원은 기관지 동맥계다. 기관지 동맥계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객혈의 주범이 되는 게 바로 이 기관지 동맥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폐 동맥계는 단독으로는 보통 이제 소량이고, 이 DAH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모세혈관 염증으로 투과성이 높아져가지고 피가 스며든 형태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브라키얼 알터리가 제일 주범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고압계예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이제 피가 전신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좌심실에서 대동맥 에이올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동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에이올타에서 기관지 동맥으로 가게 되잖아요. 브라키얼 알터리. 그래서 이게 전신 순환하는 피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 프레셔이에요. 네. 근데 반면에 이 푸모너리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좌심실이 아니라 우심실에서 폐 동맥으로 가거든요. 푸모너리 알터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폐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피를 그 산소가 많이 있는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산소를 받기 위해서 가는 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 프레셔가 아니라 로우 프레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르죠. 네, 그 압력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폐 동맥계 같은 경우에는 이 푸모너리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이제 오심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폐 동맥 줄기를 따라서 이제 좌우 폐동맥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폐포에서 산소를 받은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막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근데 이제 기관지 동맥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키얼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흉부 대동맥. 그래서 기관지 동맥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기관지 벽, 점막, 뭐 결합 조직, 장막 이런 데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량 객혈의 주범은 이 바로 브라키얼 알터리, 기관지 동맥이다. 그리고 이건 고압이다. 대동맥으로부터 온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 후에 이제 신생 혈관이 되게 얇고 구불구불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고압 피가 터지면은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대량 객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방금 드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 효율증이 있는 경우에 그 폐에서 폐 속의 혈관 구조가 조금 정상과 다르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관지 주변이나 폐 실질 안에서 그 신생혈관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런 신생혈관이 원래 혈관보다 되게 벽도 얇고 막 직선이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약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폐에는 이렇게 두 가지 동맥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브라키얼 알터리랑 펄모너리 알터리 이렇게 두 가지 그 혈관계가 있는데 폐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기관지 동맥계, 이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오래되게 되면 이 기관지 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하고 증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저압인데 얘는 고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키얼 알터리가 터지게 되면 이게 이제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되게 오래돼서 이 기관지 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하고 증식한 상태에서 이건 고압 혈류가 지금은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얇은 신생혈관이 터지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혈액이 막 기도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대량 객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신생혈관, 이 브라키얼 알터리에 연결된 그런 모세혈관, 신생혈관 때문에서 그 신생혈관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터졌을 때 고압의 압력이 높은 피가 확 뿜어져 나와서 그게 대량 객혈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모너리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독으로는 되게 소량의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폐 색전 후에 경색 주변이 되겠고, 그러니까 폐동맥계 자체가 심장의 우심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심실에서 이 폐동맥을 거쳐서 폐포 모세혈관 여기로 이어지는 저압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통에 이게 15밖에 안 돼가지고 이 계통에 그 혈관이 터지면 출혈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폐 동맥계에서만 그런 기원한 출혈은 대량 객혈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주로 소량의 혈액이 좀 섞인 가래라던가 혈담이라고 하죠. 아니면 좀 붉은 기운이 도는 가래 이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 색전증이 생긴 다음에 폐경색 부위 주변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소량의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동맥이 막히면 이제 그 부위의 폐 조직이 괴사되잖아요. 그래서 그 괴사된 조직 주변에 폐 동맥 모세혈관이 손상되게 돼가지고 이 소량의 혈액이 폐포나 기도로 새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폐 색전증 후에 경색 부위 주변에서 생기는 출혈이 있다. 네, 이렇게 이 둘의 차이를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AH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모세혈관 염증으로 투과성이 높아져서 피가 스며드는 거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원인별 기전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